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다가 이 영상까지 타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꼭 플래너랑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성적도 중요한가요? 학습 플래너라는 생소한 단어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는 학위 플랜까지 정말 모르는 것들 투성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학점은행제 시작하기 전에 모르면 손해보는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진행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데요. 학생분마다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상담을 받다 보면 성적은 중요하지 않고 트럼만 나도 이수가 가능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학점은행제는 이수하기 쉽기 때문에 신경을 덜 써도 이수는 가능해요. 조금만 신경 써서 진행한다면 높은 성적을 받기에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본업에 치여서 수업을 대충 듣는 편입니다. 진행하셔야 하는 과제나 토론도 안 하시고 꼬박꼬박 출석 체크만 하시면서 과정을 이수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학점은행제가 이수하기 쉽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마저 성적이 낮다면 기업이나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과연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좋게 볼 수 없겠죠. 이 사람이 성실하게 학업이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적은 무조건 우수하게 받아주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럼 성적을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5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석 참여도 점수는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만점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 대신 과제, 토론, 시험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제, 토론, 시험으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와 작성하는 방법, 시험 응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토론은 우선 주제가 정해지는데요. 주제에 맞는 본인의 의견을 유튜브 댓글에 작성하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기 어렵다 느끼시면요, 다른 분들이 쓴 걸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의 목적은 어떤 거였죠? 성적을 잘 받는 거죠. 성적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왜 최대한 빠르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토론 주제는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그 주제에 맞는 답변은 대부분 교환해서 찾아서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쓴 답변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 답변을 할 경우에 먼저 작성한 사람이 점수를 얻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주제라서 아마 작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환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기본 점수 이상은 나오거든요. 과제는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레포트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레포트는 글의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잘 짜야 하고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과제 자료는 어디에서 참고해야 되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과제 자료는 구글, 나무위키, 도서관에서 참고하실 수 있고 해피캠퍼스, 레포트월드 같이 온라인에서 자료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참고한 글은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모사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복붙하지 마시고 글의 구조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원마다 과제 제출 기준이 다른데요. 적게는 2장부터 많게는 5장에서 6장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과제 점수 잘 받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론, 본론 부분에서 참고 자료를 통해 작성을 하신 다음 결론 부분에서 주제에 맞는 내 의견, 내 생각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과제를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료 기준이 낮은 교육원에서 진행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험 맨날 쉽다 하는데요. 맞아요, 쉽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요령을 피울 수 있어서 쉬운 건데요. 사실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요령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따로 공부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저한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래 링크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시험 점수 잘 받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플래너인데요. 플래너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릴게요. 플래너와 진행하면 생각보다 정보 공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강일 안내, 과제, 토론, 자격증, 노하우부터 혼자 처리하기 힘든 행정처리 과정까지 학습자분들이 혼자 진행하느라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이미 학점은행제 플래너와 플랜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거나 혼자서 척척 알아보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진행하시는 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 혼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 등 현생 살기 바쁘신 분들은 진행 과정에서 소홀해지고 또 소홀해지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하고 싶다 하신다면 혼자 진행하시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자서 진행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학생분들과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그만큼 플래너들도 플랜을 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공은 경영학 전문학사 플랜으로 진행할 거고 올해 일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4년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친 상태이고 자격증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2학기 만에 끝낼 수 있고 자격증 2개, 독학사를 활용해서 전문학사에 필요한 학점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건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이 4가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 플랜을 짰는데 이 플랜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분들은 본인이 설계한 플랜에서 전공, 교양 학점을 다 채웠는지, 전공 필수 학점을 다 채웠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플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그냥 플래너랑 함께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플래너 찾는 꿀팁 이 3가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함을 갖고 있는 플래너들은 꼼꼼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명함이 없다면 대응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고요. 명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명함이 있는 플래너의 경우 교육원 소속 직원이다 보니 플래너와 연락이 안 되면 교육원으로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직급 체계가 있어 학습자가 상급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플래너한테 명함을 먼저 요구해보세요. 명함이 있다고 다 좋은 플래너는 아니지만 명함이 없는 플래너는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래너와 연락이 끊기게 되면 따로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학습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요구해보세요. 사실 대부분의 플래너들은 당황할 겁니다. 다만 학생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온 플래너들은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플래너가 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예측해볼 수 있겠죠. 상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플래너와 학생들 간의 소통 방식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요, 결제하고 나서 후회할 확률 100%입니다. 결제 전에는 어떤 플래너든 간에 간이든 쓸개든 다 줄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결제하고 나서 돌변하는 플래너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연락 두절되는 플래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 상담할 때에는 플래너에게 학생과 소통한 카톡 내용을 요구해보세요. 소통 잘하고 성실한 플래너들은 소통한 자료들 모두 갖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은 학점은행제의 학기 구분법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와 학기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대학교의 경우 3월, 9월에 개강하고 1학기는 3월에서 6월, 2학기는 9월에서 12월 이렇게 구분되는 게 보편적인데 학점은행제는 개개인의 종강일을 기준으로 학기가 정해지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학점은행제의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1학기는 3월 1일에서 8월 말까지고 2학기는 9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교랑 똑같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업이 2월 개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월에 개강하고 5월에 종강을 한다면 그 학기는 1학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수업이 7월에 개강하고 10월에 종강한다면
그 학기는 2학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의 학기 구분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1학기를 2번 듣게 된다면 시간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교육원마다 개강일과 종강일이 모두 다르니까 교육원의 학기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학점은행제는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학점은행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이상 가시TV의 해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글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